자,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기업 바로 아이온큐입니다. 제가 이 회사 주가 차트를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최저가가 17달러대인데 최고가는 84달러를 넘었어요. 이건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거의 수직 이착륙기 수준이죠. 지금은 한 50달러 근처에서 좀 숨을 고르는 모양새인데 이런 엄청난 변동성 뒤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아이온큐의 기술부터 아슬아슬한 재무 상태,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이 이 기회에 올라탈 타이밍인지 아니면 좀 멀리서 지켜봐야 할지 같이 감을 잡아보시죠.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기업이 보여주는 그 극단적인 두 얼굴이에요. 한쪽에서는 미래를 바꿀 기술이랑 폭발적인 성장이 보이는데 다른 한쪽을 보면 돈을 그야말로 태우고 있는 거죠. 막대한 손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기술적 잠재력이랑 또 아주 차가운 재무적 현실 사이의 간극,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오늘 대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기술적 잠재력이라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사실 퀀텀 컴퓨팅 하면 저부터도 머리가 좀 지끈거리거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의 비트가 0 아니면 1, 딱 쳐고 끄는 스위치 같은 거라면 퀀텀 컴퓨터의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는 저도 들었습니다. 마치 공중에서 빙글빙글 도는 동전처럼요. 오,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빙글빙글 도는 상태 덕분에 기존 슈퍼컴퓨터가 수백만 년 걸려도 못 푸는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풀어낼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빙글빙글 도는 동전이 너무 예민해서 바람만 살짝 불어도 그냥 툭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즉 큐비트가 외부 간섭에 극도로 취약해서 오류가 너무 쉽게 나요. 이게 퀀텀 컴퓨팅이 아직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이온큐가 우리는 다르다고 외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이온큐는 이온 포획, 그러니까 트랩트 아이온 이라는 아주 정교한 접근법을 써요. 이걸 좀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다른 경쟁사들 방식이 수많은 탁구공, 이게 큐비트라고 치면요. 이 탁구공들을 쟁반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든 안 흔들리게 하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해요. 반면에 아이온큐는 레이저라는 아주 정교한 족집게로 그 탁구공 하나하나를 공중에 딱 붙잡아두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겠네요. 쟁반은 조금만 기울어도 와르르 쏟아지는데 족집게로 하나씩 잡고 있으면 훨씬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다른 방식보다 큐비트가 훨씬 안정적이고 오류가 적죠. 컴퓨팅 파워를 늘리기도 이론상으로는 간단해요. 그냥 족집게로 잡는 탁구공 개수를 늘리면 되니까요. 아이온큐가 스스로를 퀀텀 컴퓨팅 업계의 엔비디아가 되겠다, 이렇게 공언하는 자신감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인 이 안정적인 큐비트를 자기들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죠. 야, 그 기술적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이 판의 엔비디아가 되겠다고 말할 정도라니. 근데 그 자신감이 정말 현실의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을까요? 막상 재무제표를 열어보니까 이야기가 아주 복잡해지던데요.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222%나 늘어서 3,99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회사 예상치도 훌쩍 뛰어넘었고요. 송전제만 보면 정말 무섭죠. 심지어 2025년 연간 매출 전망치도 올려잡으면서 시장에 계속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합니다. 같은 3분기에 기록한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였죠? 무려 11억 달러입니다. 네, 잠시만요. 12억 달러 손실이요? 아니, 매출이 4천만 달러도 안 되는데 손실이 11억 달러라니. 이건 회사가 거의 망해가고 있다는 신호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주가는 이렇게 높은 거죠? 이 숫자 안에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11억 달러 순손실이라는 숫자를 봤을 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거 오타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회계적인 맥락이 있더라고요. 이 손실의 상당 부분이 워런트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이라는 항목인데 이건 실제 현금이 빠져나간 게 아닌 장부상의 손실입니다. 워런트. 그 주식을 나중에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말씀이시죠?
네, 회사가 상장할 때 투자자들에게 그걸 나눠줬는데 회사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권리의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만큼 갚아야 할 잠재적 부채가 늘어나는 셈이라 회계적으로는 이걸 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장부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와, 정말 욕설적이네요. 회사가 잘 나간다는 신호가 오히려 재무제표에는 엄청난 손실로 찍힌다니. 그럼 그 회계적 착시를 걷어내고 보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또 문제죠. 그 회계 항목을 제외한 조정 이비비다. 그러니까 이자나 세금 같은 걸 빼고 순수하게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기준으로 봐도 손실이 4,890만 달러에 달합니다.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예요. 더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인데 올해 9개월 동안 사업 운영으로만 2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태웠습니다. 이게 바로 명확한 위험 신호죠. 아까 그 레이저 족집게 비유가 딱 생각나네요. 그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현금 소진 속도는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아이온큐가 선택한 이온 포획 기술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들어간다는 현실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즉, 이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대가가 바로 이 현금 소진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금고는 두둑하다는 점이네요. 3분기 말 기준으로 10억 달러 정도 현금이 있었고 유상증자로 35억 달러까지 확보했다고 하니 당장 망할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부채도 전혀 없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보죠. 엄청난 기술적 잠재력, 폭발적인 매출 성장, 동시에 어마어마한 현금 소진과 회계적 착시가 뒤섞인 손실.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현재 아이온큐의 주가는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겠네요. 현재 가치 평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2026년, 그러니까 2년 뒤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약 105배에 달합니다. 105배요? 네. 보통 아주 잘 나가는 선성 정도로 PSR이 수십 배만 돼도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데 100배가 넘는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현재 주가에 다 끌어왔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거의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이라는 이 거대한 경주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그리고 그 결승선이 도대체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온큐가 무조건 우승한다에 아주 큰 돈을 걷는 것과 같죠.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특징을 모두 보여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만약 아이온큐가 정말로 이 분야의 엔비디아가 된다면 지금 주가는 오히려 싼 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가 돈이 떨어지거나 경쟁사에서 더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거나 혹은 상용화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주가가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그 수직 이착륙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정상까지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어울리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아이온큐라는 창을 통해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의 면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눈부심 잠재력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동시에 말이죠. 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미래 기술에 투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짙은 안개 속에서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등대불빛 하나를 믿고 항해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이온큐는 스스로를 퀀텀 컴퓨팅의 엔비디아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단순히 가장 빠른 칩을 만드는 데서만 나오지 않거든요. 쿠다라는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해서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품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아이온큐가 진정한 퀀텀계의 엔비디아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안정적인 큐비트, 즉 더 좋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뿐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개발자들을 끌어모으고 묶어둘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고민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